네, 안녕하세요. 원희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외계 행성계 탐사하는 방법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핵심 개념은 뭐 처음 보는 단어들이 나와서 여러분 좀 또 뭐지 막 이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랑 공부해보면 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도플러 효과, 시견상, 미세중력 렌즈 뭐 이상한 단어들이 나오죠. 자, 목표가 중요하겠죠. 이 외계 행성, 외계 행성이란 건 여러분 외계인 할 때 그 외계잖아요. 이 개라는 게 결국 태양계 바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바깥에 광활한 우주의 곳곳에 수금지와 목토, 천, 해 말고 다른 행성들도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을 어떻게 탐사하는가, 그 방법, 요게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계 특징, 요거는 여러분이 뭐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 같은 데에서 자료로 주어지면 그걸 또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 또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태양계라는 게 뭐예요? 태양계. 그 태양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저 한국말로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솔라 시스템, 태양계라고 하는 건데, 가운데 우리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인 뭐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항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태양도 하나의 별이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에요. 근데 단지 너무너무 가까우니까 크게 보일 뿐이고, 별들은 왜 점으로 보여요?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별이랑 태양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거를 행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어요. 자, 태양이라는 항성 주위에 가장 가까이 돌고 있는 게 수성, 그 다음에 금성, 그 다음에 지구. 세 번째로 가까이 돌고 있는 이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이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태양계라고 부르는 건데, 태양계에는 몇 가지 행성이 있죠? 수금, 지화, 목, 토, 천, 해 해가지고 8개의 행성이 지금 태양이라는 별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외계 행성이라는 거는 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들을 말하는 거죠. 태양계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태양이 지금 우리가 볼 땐 되게 커 보이는데 우주 전체로 볼 땐 굉장히 작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는 거야. 하나의 점에. 여기 뭐 선생님 그냥 점 색칠한 건데 표정처럼 갑자기 나타났네요. 좀 기분 나쁘니까 다시 이렇게 칠했어. 태양이 하나의 점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점. 자, 여러분 밤하늘 봐봐요. 밤하늘만 봐도 수많은 별들이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 수많은 별 하나하나가 다 뭐와 같은 거라고요? 하나하나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다. 마치 태양처럼 빛나는 것들이다. 근데 왜 점으로 보인다?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걸 항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별을 태양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행성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 수많은 별들도 하나하나 주위에 뭐가 돌고 있다?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거죠. 행성.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말고, 태양계에서 수금지화, 목토, 천, 해 요 행성들 말고 저기 멀리 다른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계 행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지는 뭐 선생님이 이제 요 다음 대단원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여러분 별이요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셀 수도 없이. 우리 은하 알죠? 별이 모여있는 걸 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거든요. 우리 은하의 별만 거의 막 2천억 개 막 요렇게 돼요. 1,000억 개가 넘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 별 하나하나에 뭐가 돌고 있다? 또 행성들이 이렇게 막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 주위만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별들 주위도 돌고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탐사하는 방법을 이번에 배워보겠다는 거죠. 물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따로 그냥 하나만 있고 주위에 행성 하나도 없는 별들도 있어요. 뭐 별이 얼마나 많은데 종류가. 그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뭐 태양, 베텔기우스, 그 다음에 뭐 저기 많이 들어가죠. 시리우스 뭐 이런 항성들은 뭐예요? 특징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들, 태양과 같은 거.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그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뭐예요? 행성이잖아요. 행성. 그것도 이제 태양계 말고 그 바깥에 있는 외계 행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항성이랑 행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물론 크기도 차이가 나요. 여러분 이게 베텔기우스가 요만하니까 행성 이렇게 더 작구나 요 정도가 아니에요. 행성 거의 이 점보다 더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아무튼 간에 크기 말고도 제일 큰 차이는 항성은 자기 스스로 태양처럼 빛을 낼 수 있는 거고 행성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광활한 우주 공간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뭐예요? 우리가 망원경으로 행성 같은 건 볼 수 있는데 별을 자세히는 물론 보기도 하지만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밖에 없냐? 빛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성은 빛으로 관찰할 수 있어. 근데 행성은 빛을 안 내니까 관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아니 선생님 그러면 아니 여기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주위에 금 하는데 여기 금성 같은 경우는 태양 주위에 태양빛에 반사돼 가지고 지구에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능은 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죠. 왜요? 이게 별빛도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희미하잖아요. 작게 반짝반짝거리잖아요. 근데 그 별빛에 튕겨온 불빛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우리 눈에 아니면 망원경에도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을 탐사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직접 관측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냥 직접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아까 뭐 금성 관찰하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지금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좀 가능해지고 있는데 뭐 쉽고요. 요거 세 개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근데 나머지는 쉬운데 요거 두 개는 뭐 쉬워요. 근데 요게 좀 어렵습니다. 도플러 효과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멘붕 안 오게 선생님이 도플러 효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한번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 이게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면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먼저 여러분 요걸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태양 같은 별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다고요? 행성이 돌고 있죠.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렇게 하셨겠죠. 별이 중심이고 그 주위를 그냥 행성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구나.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구과학을 할 거면요.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사실은요. 이 행성이 별을 중심으로 두고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별도 돌고 있어요. 어디를 돌고 있냐면요. 자, 지금 요게 스타, 별이죠. 요게 플래닛, 행성인데요. 여러분 무게중심 아시죠? 무게중심 아실 거예요. 무게중심. 자, 무게중심이 봐봐요. 별이 있고 요 옆에 행성이 있을 때 별과 행성의 그 무게중심이 되는 점이 중간에 있겠죠. 이렇게. 그죠? 뭐 이게 별이랑 좀 더 가깝겠죠. 왜냐하면은 행성이 이렇게 있고 별이 있으면 당연히 별이 뭐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우니까 무게중심이 별이랑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어떻게 도느냐? 이 별도요, 이 무게중심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요. 동시에 행성도 이 별 주위를 도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행성과 별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우와, 뭐야? 하면서 멘붕이 또 오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위를 그냥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구나. 뭐 목성이라고 할 거예요. 좀 큰 걸로 해야지 좀 될 것 같으니까. 태양 주위를 목성이 이렇게 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사실은 목성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어디 주위를 돌고 있는 거다? 목성과 태양의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행성들 없다고 하면요. 목성과 태양의 무게중심 주위를 돌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그리고 태양도 사실은 아니 선생님 보면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태양도 사실 돌고 있어요. 태양도 돌고 있는데 태양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태양이 이렇게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이 너무 커요, 여러분. 질량이 태양계 전체의 99.99%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거의. 이게 목성같이 큰 행성이 이렇게 있어도 무게중심이 거의 여기가 태양 중심이라고 하면 거의 태양 중심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거의 무게중심 주위를 이렇게 삐끼삐끼 조그맣게만 이렇게 돌기 때문에 거의 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사실 태양도 조금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주위를?
태양과 수금지와 목토 천해의 무게중심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성들도 정확히 말하면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돌고 있다? 무게중심 주위를 돌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무게중심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무게중심은 수학 용어잖아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 두 개의 공통된 질량의 중심이다 해서 공통질량 중심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걸 꼭 알아두세요. 공통질량 중심.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지금 여기 원래는 우리가 이 별 주위를 이렇게 도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별도 돌고 있다. 행성도 돌고 있다. 자, 근데 어디 주위를 둘 다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요? 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을 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얘네들이 돌고 있는데 어떻게 도냐면요. 이렇게 두 개를 이었을 때 있죠. 이 선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요렇게 왔을 때 자, 별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중심이 연결해서 여기에 별이 있게 되고요. 자, 얘가 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왔을 때 자, 별은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별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하나의 일직선상에서 서로 마주보고 운동을 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공전하는 방향도 같아요. 자, 얘 공전하는 방향 지금 요 방향이죠. 얘 공전하는 방향도 지금 요 방향이죠. 자, 둘 다 무슨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으로 똑같죠? 물론 사실 우주 공간에서 시계 반시계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이걸 밑에서 보면 시계, 위에서 보면 반시계니까 아무튼 간에 같은 방향으로 시계든 반시계든 공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 움짤로 보여줄게요. 보이죠? 보이죠? 자, 다시 한번. 첫째, 별이랑 행성이 지금 둘 다 어디 주위를 돌고 있다?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돌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의 서로 연결된 일직선상에서 서로가 마주 보면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있다. 그죠? 물론 그 와중에 행성이랑 별도 자전은 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 지금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둘 다 무슨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 이게 근데 선생님 왜 하필 이렇게 같은 라인에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공전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오면은 얘는 이렇게 조금만 갈 것 같은데 이렇게, 그죠? 조금만 오는 거죠. 그죠? 얘가 또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어떻게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여러분 얘네들이 중력으로 서로 강력하게 묶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선생님 비유를 들게요. 여러분이 누구랑 애인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아무튼 손을 서로 이렇게 딱 두 손을 마주 잡고요. 서로 빙글빙글 이렇게 돈다고 해봐요. 빙글빙글빙글 하하하하하 하면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서로 마주 보면서 자, 요 일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게 되겠죠. 그거랑 같은 원리예요. 얘네들도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서로 돌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아무튼 여러분 요것만 아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거를 알아야지 뒤에 내용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셨죠? 자, 행성과 항성은 공통질량 중심주의 둘 다 공전한다는 거. 공통질량 중심주의를. 자, 그 다음에 행성과 별은요. 같은 방향의 같은 공전 주기로 공전한다는 거. 자, 지금 보면은 그죠? 얘가 자, 여기서 스타트. 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었잖아요. 지금 얘가 한 바퀴 여기까지 돌고 오는 동안 얘 딱 여기 오죠.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서로 마주보고 돌기 때문에 별이나 행성이나 똑같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별이랑 행성 중에. 속도는 행성이 더 빠르죠. 행성이.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 선생님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좀 어려울 텐데 다시 뒤로 가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공전 속도는 행성이 더 빠르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요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이 행성의 운동, 행성 운동 어떻게 하는지, 행성 운동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 도플러 효과가 뭔지 알아야 돼요. 도플러 효과. 자, 요거 두 개를 알고 나면 드디어, 도플러 효과로 외계 행성 어떻게 찾는지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자, 도플러 효과를 설명하기 전에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 빛은
파동의 형태로 나간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볼록에서 볼록까지 사이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죠? 파장이라고 한다고 했었고요. 이 파장에 따라서 빛을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 시신경이 인식할 수 있는 빛의 파장 범위가 있다고 했죠? 자, 그 파장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능하다. 시야할 때 시자. 보는 게 가능한 광선. 가시광선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가시광선에서도 요쪽이 무슨 색? 요쪽이 저기 보라색, 그죠? 그 다음에 요쪽이 빨간색, 그죠? 빨강색이었어요. 빨간색. 빨강, 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자색의 바깥쪽,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쪽을 우리가 자외선, 그거보다 더 짧은 거 X선, 더 짧은 거 감마선 이렇게 말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보다 적외, 더 파장이 긴 거를 우리가 적외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파라는 것도 있고요. 전파라는 게 또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가시광선에서 왼쪽 편이 보라색, 오른쪽 편이 빨간색, 빨간색이 더 파장이 길다는 거는 외워두셔야 한다고 했고요. 자, 요 상태로 이제 도플러 효과가 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도플러 효과라는 거는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도플러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파동이 있을 때, 과학에서 뭔가 울렁울렁 하는 거 있으면 파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파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해안가 가면 막 파도 치잖아요. 그것도 파동의 일종이라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원래는 예를 들면 뭐 그게 소리든 빛이든 아니면 뭐 파도든 어쨌든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파동이. 자, 근데 이 파동이 우리가 관찰했을 때 그냥 요 파동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파동을 발생하는 어떤 뭐 물체나 뭐 그 부분이 있다고 해봐요. 이 얘기를 이제 원인할 때 해서 파원이라고 하는데, 이 파원 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대로 관찰이 될 거예요. 파장이, 그죠? 그냥 요대로 파장이 요만큼 관찰이 될 건데, 만약에 이 파원이요 나한테로 가까이 다가오면서 파동을 내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약간 짜부된 것처럼 파장이 이렇게 짧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파장이 마치 짧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파원이 나한테서 멀어지면서 빛이든 소리든 하여튼 파동을 방출하게 되면은 원래보다 파장이 길어져 갖고 관찰이 되는 현상. 요거를 도플러라는 사람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요거를 도플러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이해됐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별빛을 배우는 거니까 빛에 적용을 해보면요. 예를 들면 여기 별이 있을 때 별빛의 파장이 요만큼이라고 해봐요. 그죠? 볼록에서 볼록. 원래 요만큼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별이 지구로 가까이 오면서 별빛을 내뿜으면 별빛의 파장이 마치 더 작아진 것처럼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더 짧아진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별이 지구랑 멀어질 때 관찰을 하면은 파장이 원래보다 더 어떻게 관찰이 된다? 더 길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게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도플러 효과. 도플러 효과요.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요걸 보면은 뭔가 지금 멀어지면서 지금 은하든 별이든 빛을 내뿜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보다 지금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어지고 있죠. 자, 요 길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가까워지면서 빛을 내뿜으니까 원래보다 파장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짧아지고 있죠. 요런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요거 이름을 부르는 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요쪽이 빨간색 적색이고요. 그죠? 적색이고 요쪽이 이제 보라색 자색이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그 자색은 눈에 이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눈에는 보라색보단 파란색이 더 많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도 보라색이 아니고 파란색인 게 우리 눈이 좀 파란색을 더 인식을 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자색 말고 선생님이 청색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청색. 자, 파장 짧은 쪽이 청색이고 파장 긴 쪽이 적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원래보다 어떤 별이 가까워져서 원래보다 파장이 마치 짧은 것처럼 관찰되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하냐면 청색편이 이렇게 부르고요. 얘가 멀어져서 원래보다 파장이 더 길게 관찰이 되는 현상을 파장이 긴 쪽이 이제 저 빨간색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 적색편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별빛이
아니, 그럼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으면 무조건 빨간 별로 보이고, 나한테로 가까워지고 있는 별은 무조건 파란 별로 보이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단지 파장이 짧아지고 길어지는데, 그거를 그냥 청색편이, 적색편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원래는 빨갛지 않은 별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별 같은 경우는 살짝 불그스름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적색편이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멀어지는 적색편이, 가까워질 때는 청색편이, 이렇게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사실 그 앰뷸런스라던가 자동차 같은 게 우리 딱 지나갈 때,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자동차가 온다고 해봐요. 자동차가 이렇게 올 때 이것도 도플러 효과의 예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자동차가 이렇게 슝 하고 지나가는데, 이 자동차가 나한테 다가올 때 이 거리만큼 같은 거리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같은 거리에서.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소리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소리도 파동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동차 이렇게 다가올 때는요, 자동차가 내 입장에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을 때는 마치 어떻게 느껴져요? 마치 파장이 더 짧아진 것처럼 느껴져서 진동수가 커지니까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딱 내 옆을 지나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적색 편의가 나타나서 원래보다 소리가 작게 들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파장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막 자동차 지나갈 때 하고 이렇게 지나갈 텐데, 다가올 때는 생각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죠. 청색 편의 때문에. 하고 이렇게 크게 들리다가, 멀어질 때는, 나한테서 멀어지는 순간은 갑자기 소리가 확 줄어들죠. 하고, 그죠? 하고 나한테서 멀어지는 순간 갑자기 소리가 적게 들리는 현상. 다시 해볼까요? 이게 바로 저 적색편이, 요런 청색편이 이런 현상 때문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플러 효과가 스펙트럼에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그 흡수 스펙트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요, 뭐 별이라던가 어떤 뭐 전구라던가 하여튼 그 빛에서 나온 빛이 차가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구성되어 있는 원자에 따라서 흡수선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죠? 왜? 얘가 여기 있는 수많은 막 수많은 빛들 중에서 중간에 빛 몇 개를 이렇게 흡수를 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만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흡수당한 빛이 이렇게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데, 왜? 요 빛은 얘한테 흡수당해서 우리한테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그걸 우리가 흡수선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흡수선. 흡수선이라고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흡수선도 청색편이 적색편이의 영향을 받아요. 지금 보면은 자, 정지한 별빛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진짜 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헬륨의 흡수선이라고 해볼게요. 요게 헬륨의 흡수선이 요렇게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여러분 거의 모든 별에서는 흡수선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별 주위에 항상 대기가 있다 보니까 별빛이 나오면서 별의 대기를 통과해요. 그래서 별빛을 볼 때는 항상 흡수선이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튼 간에 원래 요 위치에 이렇게 있어야 될 애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원래 요 파장대의 빛이 흡수된 것처럼 관찰이 돼야 되는데, 마치 얘네가 더 긴 파장이 흡수된 것처럼 관찰이 됐죠. 자, 그래서 원래 있어야 될 흡수선의 위치에서 이게 오른쪽으로 얘네들이 이동한 경우에는 이게 바로 빨간 쪽으로 간 거니까 무슨 편이? 적색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별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될 흡수선이 이게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갖고 관찰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요 청색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청색 편이. 그죠? 여러분 무조건 청색이라 하면 안 돼요. 지금 보면 뭐 노란색에도 있고 하잖아요. 아무튼 간에 청색 쪽으로 갔다 이거예요. 파장이 더 짧게 관찰이 됐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가까워지는 중, 이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그죠? 멀어짐이 아니고 멀어지는 중, 그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멀어지는 중,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죠?
좀 막 이해가 안 되고 좀 멘붕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새로 배울 때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이 도플러 효과랑 이 행성의 운동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이해 안 되면 반드시 다시 들어서 이해하고 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자, 다시 볼게요. 자, 파장부터 보면 원래 요 파장으로 빛이 방출이 되는데 이 파원이, 그러니까 별이나 은하가 나한테로 다가오고 있으면 파장이 더 짧아지는 효과가 난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청색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멀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더 길어진다. 길어진 것처럼 관찰이 된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 적색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적색편이. 자, 근데 이것이 스펙트럼에서도 나타난다. 원래는 요렇게 위치돼 있어야 될 애들이 이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경우에는 무슨 뜻이다? 아, 이게 나한테 가까워져서 청색 쪽으로 편의가 됐구나.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있어야 될 애들이 오른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흡수선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파장이 더 길어졌구나,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선생님, 근데 이거 원래에서 오른쪽으로 간 건지 아니면 원래 얘들이 여기인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데 그거는 과학자들이 다 갖고 있어요. 말했듯이 과학자들이 다, 예를 들면은 뭐 수소는 요 위치에만 있어야 되고 헬륨은 뭐 여기랑 여기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원소들의 뭐 암호 코드, 지문 같은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거를 다 표로 알고 있어요. 원래 여기 있어야 돼. 근데 여기서 발견됐어?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적색편이구나, 멀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갑자기 또 막 선생님이 기본적인 설명도 하다 보니까 멀리 가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었어요? 외계 행성을 어떻게 탐사하느냐를 배우고 있었잖아요. 자, 외계 행성을 어떻게 탐사하냐면, 여러분 감이 오셨을 거예요. 여기서 만약 관찰을 하면 이 별이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가까워질 땐 무슨 편이? 청색편이. 그리고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 이 별이 빙글빙글 돌다 보면은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적색편이와 청색편이가 반복해서 주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그걸 보고 과학자들이 외계 행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별 하나만 딸랑 있고 주위에 행성이 없으면요, 별이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물론 움직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보면 움직이질 않는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뭐 별 하나 있네, 그런 건데, 만약에 요 주위에 행성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어떻게 되냐면 이 별도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주위에 행성이 있는 순간 뭐 주위를 돌게 된다고요? 이 별과 행성 사이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별이 돌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별이 지 혼자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다. 근데 주위에 행성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별도 행성과 별의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빙글빙글 돌게 되니까, 별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가 나타난다? 멀어질 때 적색편이, 가까워질 때 청색편이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연습해 볼게요. 이쪽에서 관찰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보세요. 별이 여기 있을 때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죠. 자, 지금이 무슨 편이에요? 여기가 요런 거 여러분 문제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청색편이. 그죠? 청색편이. 자, 그 다음에 별이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지금 무슨 편이죠? 얘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순간이니까 적색편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요게 두 개가 서로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면 저 별 주위에 행성이 있구나, 요렇게 과학자들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별이 여기랑 여기 있을 때, 요 1번이랑 2번에 있을 때는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안 나타나죠. 자, 여러분 저 적색편이, 청색편이는 어느 때만 나타나냐면 나한테서 멀어지고 있을 때, 가까워지고 있을 때 그때만 나타나기 때문에 딱 요 순간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여기서 조금이라도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적색편이가 나타나고, 여기서도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청색편이가 나타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 적색편이, 청색편이가요, 뭐랑 또 연관이 있냐면요, 속도랑 연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어떤 별이
이렇게 멀어지는데 천천히 멀어지면은 파장이 그냥 조금만 길어지는데 엄청나게 빨리 멀어지는 별 같은 경우는 파장이 더 길게 이렇게 적색 편이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거. 자, 그래서 가끔 가다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얘가 요 1번 여기랑요, 요 2번 여기 보면 어디가 더 가까워지는 속도가 더 빨라요? 어디가? 지금 보면은 얘는 확 가까워지고 있고 얘는 약간 비스듬하게 요렇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가까워지는 속도가 조금 느리거든요. 그래서 요 1번에서 청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세요. 요 위치에서 여기서 적색 최대, 그죠? 적색 편이 최대고 요 위치에서 청색 편이가 최대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청색 최대. 물론 공전 방향이랑 속도 같은 걸 잘 봐야겠지만, 자, 공전 방향을 잘 봐야겠죠.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우리 시선 방향에서 멀어지는 속도, 가까워지는 속도,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시선 속도라고 하고요. 시선 속도가 나한테서 멀어질 때를 플러스라고 말하고 가까워질 때를 마이너스로 한다는 거,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머리 아프죠?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이거를 모르는 상태로 처음 배우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자, 아무튼 행성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돌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주보고 돌고 있다는 얘기. 자, 근데 두 개가 아까 공전 주기 방향 똑같다고 했고 공전 속도는 행성이 바깥에 있으니까 더 빨리 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태양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조금만 움직인다고 했었죠? 태양이 행성에 비해서 너무 크다 보니까 공통질량 중심이 태양의 거의 중심 가까이 위치한다고 했죠? 그래서 태양이 거의 쬐끔만 삐끼삐끼 돈다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행성이 더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계 주위에 행성이 큰 게 있었다? 그럼 공통질량 중심이 이 바깥으로 좀 더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별이 더 크게 돌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별이 더 크게 돈다는 얘기는 공전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도플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서 우리가 관찰할 때 더 용이할 수 있다. 요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지금 요거, 첫 번째 거 보면은요. 별에 비해서 행성이 너무 작죠. 그러니까 지금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별이 이만큼밖에 안 움직여요. 천천히.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적색 편이, 청색 편이가 미미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별로 안 나타나요. 그래서 관찰하기 좀 힘든데 얘는 지금 보면 이 별에 비해서 행성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통질량 중심이 좀 별과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겠죠. 그죠? 그잖아요. 이게 이렇게, 자, 이거랑 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거랑 얘는 공통질량 중심이 여기 있는데 얘는 한 요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별이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고 속도가 더 빠르니까, 자, 시선 속도가 더 빠르니까 뭐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적색 편이야, 청색 편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통질량 중심주의, 이 별이랑요 행성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 있겠네요. 그죠? 여기 행성이 있는 거고. 자, 돌고 있는데 별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저기에 외계 행성이 있는 거구나 라고 과학자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여기서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별이 여기 있고 행성이 여기 있잖아요. 별이 지금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편의가 일어날까요?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여러분이 그냥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을 때 행성 가까워지고 있네? 그러니까 청색 편이네. 이렇게 하는 순간 끝장입니다. 큰일 나요. 이거 틀리는 학생 굉장히 많거든요. 반드시 명심하세요. 뭐를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별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행성은 빛을 내뿜지 않잖아요. 별. 그죠? 자, 그리고 이 밑에 상황을 볼게요. 이 밑에 상황을 보면은 행성이 멀어지고 있으니까 적색편이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행성이 요렇게 가는 동안 얘는 서로 마주 보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요쪽으로. 지구랑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편이? 청색 편이다.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 별빛이 움직일 때 스펙트럼 선도 계속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이게 가까워졌다가 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은 이 스펙트럼 선도 마찬가지로 가까워질 때는 요로 이동하고 나한테서 멀어질 땐 적색편이니까 요쪽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속도가 더 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렇게 별이 이만하고 행성 이만하면 별이 조금만 움직이니까 이 움직이는 게 뭐 조금만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데 이 별이 요만한데 행성도 이만하면은 이 별도 크게 움직이니까 얘도 막 여기로 확 움직였다 여기로 확 움직였다 이 변화폭도 더 커진다는 거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를 좀 글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복습을 해볼까요? 먼저 요거는 이제 뭐 따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죠? 행성과 항성, 얘들은 여기 주위를 도는 거죠. 공통 질량 중심 주위를 같은 방향, 같은 주기로 공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더 빠르다? 가장 겉에 있는 행성이 더 빠르게 공전한다는 거고요. 지금 요거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요거. 항성이 멀어질 때는 적색편이라는 거. 그게 이제 시선 속도. 시선 속도가 나한테서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속도를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적색편이라고 하고, 항성이 나한테 가까워질 때는 파장이 짧아지는 무슨 편이다? 청색편이라고 하고, 시선 속도는 여기 오타가 있네요.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그러니까 이게 꼭 행성의 질량이 크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따져야겠죠. 별에 비해서 여기 별에 비해 행성의 질량이 좀 큰 경우에는 이게 별이 공통질량 중심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더 크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다르게 말하면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청색편이를 청색이동, 적색편이를 적색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거를 여러분이 좀 마지막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행성의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 관측이 불가능하다. 나란할수록 관찰이 유리하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리가 쳐다봤을 때 이게 공통질량 중심주의를 이렇게 별이 돌고 있다고 해봐요. 그리고 이렇게 행성도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죠? 여기 행성도 돌고 있고.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별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시선 방향이라고 하고, 이거, 그죠? 시선 방향.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방향을 시선 방향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얘들이 공전하고 있는 면을, 이거를 공전 궤도 면이라고 하는 거죠. 공전하고 있는 궤도의 면. 자, 요게 이렇게 나란해야지 관찰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 시선 방향이랑, 자, 공전 궤도면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라고 해봐요. 수직. 이게 수직이라고 하면 별이 이렇게 와리가리 하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워지질 않아요. 이게 수직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는데 별이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좀 3D로 나타나는 거예요. 3D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멀어지고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방향이랑 이 공전궤도면이 수직이 되면은 관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살짝이라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약간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한데, 완전히 이렇게 수직이면은 못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어떨수록 시선 속도가 더 크겠다? 나란할수록 시선 속도가 더 크기 때문에 관찰에 더 용이하다는 거, 요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선 속도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심화적으로 알려주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체가 이렇게 멀어지고 있다고 해봐요. 그럴 때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힘의 방향이 얘가 요쪽으로 멀어지는 성분이랑 요쪽으로 움직이는 성분, 요쪽으로 움직이는 성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요로 멀어지는 성분 말고 이렇게 나랑 나란하게 멀어지는 성분 있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시선 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시선 속도. 자, 요거는 우리가 접선 속도라고 하는데, 접선 속도 이거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 지구과학 2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선 속도만 알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외계 행성계 탐사 공부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처음 배우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게 시선 속도 도플러 효과라는 게 뒤에 빅뱅 우주론에도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웬만하면 꼭꼭꼭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웠던 거 굉장히 많았죠? 막 처음에 선생님이 알아두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얘네들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주기로 공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바깥에가 더 속도가 빠르다. 자, 그리고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은 가까워지고 있는 애는 파장이 더 이렇게 짧게 관찰되고 멀어지는 애는 길게, 그걸 청색편이 적색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게 이제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 이건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이게 행성이 있는 경우에, 행성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경우에 그 주위에 별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 주위에 행성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 별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를 반복하면서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외계 행성이 저기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 자, 근데 만약에 별에 비해서 행성이 이렇게 큰 경우에는, 별에 비해서 행성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공통질량 중심이 별이랑 멀리 배치가 돼가지고 별이 더 크게 움직여서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더 잘 나타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스펙트럼 상에서도 나타난다. 적색편일 때는 원래 있어야 될 흡수선이나 방출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청색편일 경우에는 원래 있어야 될 흡수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래서 그거 적색편이 청색편이가 나타나는 거고, 시선 속도가 빠를수록 이동하는 게 더 크게 확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행성의 공전 궤도가 시선 방향과 수직이면은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없으니까 관측이 불가능한데, 나란할수록 관찰이 유리하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의 한마디 하고 또 끝내겠습니다. 멀어지면 적색편이, 가까워지면 청색편이, 그리고 시선 속도가 빠를수록 변화량이 증가한다. 이제 이 사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3개 남았죠.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 현상, 직접 관측. 이거 3개는 사실 오늘 배운 거에 비하면 너무 쉬워서요. 오늘 배운 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아두셔도 한결 수월할 거예요. 자, 고생 너무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같이 또 공부해 봅시다.